어제 코스닥 랠리의 주역이었던 게임주들이 힘없게 무너졌습니다. 네오위즈발 악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또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의 전망은 밝다고 하는 게임주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고요.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토론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즈아즈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게임주와 관련된 궁금증들, 생각이나 혹은 이 종목이 궁금합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준식 해설위원과 송기현 전문가, 차현정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게임주 이야기 해볼 텐데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차현정 기자, 어제 게임주의 하락 배경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게임주들이 네오위즈 쇼크로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피파 온라인으로 맺어진 일렉트로닉 아츠와 네오위즈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네오위즈와 네오위즈 게임즈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고 네오위즈 인터넷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피파 온라인 개발사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네오위즈 게임과 네오위즈 지분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EA와 네오위즈 게임즈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오위즈 쇼크로 다른 게임주들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NC소프트가 7.26% 하락하며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고 JCE와 컴투스도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0.42%, 12.90%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급락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급락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 어제 게임주들의 하락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의견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PC용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둔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가 업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전망치를 항상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그렸는데 그나마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컴투스, 그다음 위메이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벌써부터 이제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60일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주도주로 부상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성장성보다는 사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우려감이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모바일 게임의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가 한 2달 정도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캔디팡이라든지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점차 그 인기,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2달에서 한 달로 줄어들 거고, 그다음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주도 못 가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비싸다는 인식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어제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모바일 게임주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저는 좀 느린 편이라서 이제 이 게임 유행하나 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그거 언제 건데 이제 하트 날리고 날개 날리냐 이런 또 얘기도 듣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울고 싶은데 과연 뺨을 맞은 격인지 아니면은 좀 과도한 하락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게임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쪽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때보다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또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나왔던 급락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악재,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렉트로닉 아츠가 네오이즈 게임즈랑 네오이즈 지분 판단한 것이 가장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분을 그 직전일 종가보다 한 10% 정도 더 낮게, 더 싸게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결정이 국내 게임주의 주가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심리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기관이 사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는 누가 가져갔는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이 사간다고 그러면 그 해당 수급만큼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 다른 쪽에서의 매도가 나올 수 있었겠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수급성으로는요. 그리고 또 이제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모바일 쪽은 우선 이제 카카오톡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 자체 게임 수급 차질이 있었었고요. 또 캔디팡 매출이 억 단위 미만으로 떨어져서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NHN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NHN 라인에 들어간 컴투스나 게임빌 초기 성과가 별로였고, 자체에서 NHN에서 개발해서 들어간 자체 게임도 카피본이고 이런 악평도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성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캔디팡 본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안 좋은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어제 이제 NC소프트가 실적 부진 우려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은 반응이 신통탄탄한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대응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상파에서 나왔습니다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8 출시를 하면서 PC방에 이제 각각의 PC에 대해 정품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점 역시도 혹시라도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PC방 관련한 리스크 요인으로 해서 투자 심리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업황 관련해서도 NC랑 네오이즈는 최근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어쨌든 게임 업계한테는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좀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하락만 보면서 네오이즈 게임즈발 악재가 너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게임빌 같은 종목 추가 하락 나타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까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악재들이 줄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NHN 라인의 흥행도 생각보다 또 부진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오이즈 사태를 우리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적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EA 스포츠에서 게임을 개발한 피파 온라인 2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네오이즈 게임즈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퍼블리싱을 했는데, 그 계약이 내년 3월 달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파 온라인 2가 네오이즈 게임즈의 매출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를 했었는데, 그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이 약 50%나 됐나요? 피파 온라인과 크로스파이어, 이 두 가지 게임이 매출 비중의 50%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내년 7월 되면은 판권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게임이 만약에 이제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판권 계약도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매출이 그냥 50% 그냥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상당히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656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30%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네. 이 내면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 네오이즈 모바일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인력 구조 배치를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인력을 이동을 시키면서 사실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과 무관하게 일회성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영업이익 증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 나머지 뭐 스페셜 포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계에서는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부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오위즈 게임즈랑 네오위즈 인터넷이 지금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네네.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합병조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식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주주들에게 일단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오케이를 하느냐,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네오위즈 게임즈가 딱 생각해 놓은 그런 한정 규모가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잠재 규모는 4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6,600원에 설정이 되어 있고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15,300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의 18,000원대죠? 그렇죠.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18,600원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26,6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행사하고 싶겠죠. 그렇죠. 누구나 행사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 규모가 4천억이기 때문에 제 개인 업계에서는 그 네오위즈 게임즈가 생각하고 있는 200억을 훨씬 더 초과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까지밖에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네. 훨씬 더 초과한다고 하면은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합병 관련해서는 좀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또 게임즈 전략 짤 때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설위원님, 게임즈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짚어볼 때는 그래도 모바일 게임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해외와 비교해봤을 때 높지 않다라는 네, 의견을 맞습니다. 내렸는데요. 지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증권가에서 워낙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순익 전망치를 못 믿겠다는 풍조가 많고, 최근에 이제 실제로 검증해보니 10건 중에 뭐 한 건도 적중이 되지 않고 다 너무 높게 불러서 그 다음 해에 가보면 실제로 10개 중에 한 0.79, 한 곳도 안 되는 곳만 대충 컨센서스에 맞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내년 너무 전망이 이제 무슨 소용이냐. 다음 분기 전망도 못 맞추는데. 네,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순익 전망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애널리스트 평균치 갖고 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컴투스가 이제 내년도 순익 전망을 보면 컨센서스가 순익이 330억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이제 오늘 더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퍼가 18배 정도 나오고요. 표가 나갑니다. 그리고 게임빌이 한 19배 정도, 그리고 JC가 8배 정도. 같은 모바일 쪽에서는 JC가 가장 낮네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는 한 18배 정도 나오고요. NC소프트가 12.5배 정도,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한 9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이 오늘 많이 밀리는데요. 역시 한 19배 정도의 선행 PER로 봤을 때요.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9.5배 정도. 그래서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보다는 모바일 쪽이 한 18배, 19배 정도 나오면서 조금은 높은 PER이 매겨져 있고요. 온라인은 한 9배에서 12배 정도 수준 나옵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 전체 뭐 퍼라든지 스타지수 PER만 놓고 보면 스타지수가 한 17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게임주 밸류가 아주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널리스트의 순익 전망이 적절하게 나왔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18, 19배 정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가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순이익이 과연 증권가 전망대로 잘 나올지 그 부분은 네. 잠시 후에 또 살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어쨌든 보면 좀 높게 잡아놓은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컴투스가 역시 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순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0억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보다 한 30% 정도 더 나온다는 겁니다. 대략 추정했을 때 4분기 추정치를 이건 대략 추정해서 만든 것인데 네. 컴투스가 올해보다 한 30%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빌이 역시 올해 네트로 한 것보다 내년도 한 66% 정도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메이드가 상당히 높은데요. 429억 정도입니다. 유메이드는 사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순이익이 4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내년에 429억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데요. 그렇죠. 100배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유메이드도 순이익 전망을 엄청 높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785억입니다. NC가 이제 올해 3분기 누적이 연결로 네트로 517억밖에 못했는데 4분기에 한 500억 한다 했을 때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올해보다 한 1,800억을 더 할 것인지는 좀 의문이겠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내년도 순이익을 낙관적 편향에 치우쳐져 있는 쪽이 NC소프트입니다. 178%나 개선될 것으로 봤고요. 올해보다 네트로. 그리고 유메이드도 상당히 낙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 컴투스 순인데 컴투스가 그나마 조금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또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 전망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이 궁금한데요. 차은정 기자,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게임업종계 전반적인 동반급락세가 코스닥 시장 전반의 약세와 맞물린 만큼 단기 조정 국면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우려도 과도한 투매도 자제할 시점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사업 현황과 펀더멘털 자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성장 전망과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에 대해선 주가 조정 국면을 활용한 저가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인 겁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업 역량이 확인된 사업자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이달 그리고 내년 1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 온라인 모바일 신규 게임 출시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25% 성장한 10조 원, 모바일 게임 시장은 69% 성장한 1조 1천억 원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업종의 비중 확대 의견을 내면서 게임비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폭이 과도한 NC소프트의 저가 매수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게임빌 그리고 NC소프트는 저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NC소프트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장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블레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야심차게 내놨는데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길드워 2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매출 추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미지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하락 트렌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NC소프트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관심은 이제 모바일 게임주인 것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좀 강력하게 하면서 전 고점이라 그 추세선을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다시 추세를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빠르게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지금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지금은 과매도 국면입니다. 분명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사실 그 121선 라인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는 57,000원을 빠르게 안착을 해야 됩니다. 57,000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정적인 국면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7,000원을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컴투스는 상당히 당분간 좀 부진한 그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는 57,000원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3사로 꼽혔던 위메이드나 게임빌 비교해봤을 때 위메이드나 게임빌보다는 컴투스가 낫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사실 위메이드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여기서는 추세가 좋은 게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선만 다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게임빌이고 게임빌은 121선만 지켜주면 됩니다. 네. 121선. 그러니까 10만 원 선만 안 깨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게임빌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빌은 10만 원을 지켜야 된다. 증권가 의견과 같네요. 탑픽은 어쨌든 게임빌로 꼽아주셨고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시장을 너무 좀 이제 편하게 생각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워낙에 이제 그쪽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업체가 그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화학주 아주 급반등 나오고 있고 한데 연간으로 봤더니 오늘 올라가는 쪽들은 다 연간으로 마이너스 내고 있는 업종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1940, 50에서 정체되면서 수급적으로도 펀드 쪽 유출이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올리기는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네. 관심사가 주로 이제 뭐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누가 지지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쪽들도 출퇴근하시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게임 회사에서 나오는 신작 출시 일정들도 그렇고 공백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예전만큼 못하게 사그라든 게 맞는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쉴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워낙에 단기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컴투스는 한 이틀 동안 거의 1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하루는 이쪽 올렸다가 하루는 저쪽 내렸다가 이렇게 엇갈린 매매들이 순환매성으로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또 게임 쪽으로도 매기가 쏠려서 하루에만 7%, 10% 올라가는 그런 장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단기에 크게 맞았고 연간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정도는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도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어느 정도 급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신 분들 있었습니다. 네네, 용감하게. 예. 그리고 네, 어제도 이렇게 급락하는데 네오이즈 인터넷은 영향이 적겠지 진입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좀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였던 섹터들은 산업이 다르더라도 수급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섹터가 빠지면 어제 같이 전자결제라든지 같이 급락 나왔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거 이야기 들어봐야겠어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네오이즈 게임즈나 인터넷을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오이즈 인터넷과 네오이즈 게임즈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무조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행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5,000원 밑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손실이 한 20% 정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과 전략 이야기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